지난달 13일 한 30대 남성은 구급대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성의 어머니가 마트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되고 있다는 연락이었는데요. 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사고가 벌어진 마트 CCTV를 보던 중 남성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건장한 체격을 가진 20대 남성이 어머니를 향해 달려오더니 있는 힘껏 밀치고 달아난 건데요. 특히 어머니가 쓰러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뒷걸음을 치던 남성. 알고 보니 어머니가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2년간 돌봐오던 지적장애 2급의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저희 제보 사건입니다. 네, 일단 지난 6월 13일이었습니다.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남성분인데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런데 받고 보니까 어머니가 아니라 119 구급대원이었던 겁니다. 지금 보호자 맞으시냐 이렇게 물으면서요. 어머니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다. 뇌를 좀 크게 다친 것 같아서 검사가 시급하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남성의 어머니는 예전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해서 2년 전부터 장애인 활동보조사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장애활동 보조를 하는 거였는데요. 이용자 집에 찾아가서 시간 보내거나 박물관, 마트 이런 곳을 함께 가는 식의 역할을 맡아왔다고 합니다. 이날도 남성의 어머니는 2년 전부터 꾸준히 이렇게 담당해오던 한 20대 남성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선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단 쓰러진 어머니는 기억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니까 기억을 못 하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죠. 자, 그런데 그 골목 CCTV를 보고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CCTV를 보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피해자의 아들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CCTV를 본 건데 일단 지적장애 2급 남성과 저 피해자가 함께 이제 마트에 동행을 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남성한테 집에 가자고 하니까 남성이 싫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그냥 이렇게 앞으로 좀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는 뒤를 따라오는데 돌아서면서 길을 멈추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 밀친 겁니다. 그럼 정면으로 오다가 이렇게 마주보면서 확 밀치면 뒷머리가 바닥에 날 수 있잖아요. 예. 굉장히 강한 충격을 받고 쓰러졌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남성은 이 피해자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슬슬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근데 저 남성이 지적장애 2급이긴 하지만 키가 180에 100kg 이상 나가는 거구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머리에 아주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저 친구를 케어하던 분이었어요. 집에 가야 되니까 야, 길동아 집에 가자 이렇게 뒤에서 부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뒤돌아서더니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그냥 몸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제가 이 원본 영상을 봤는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저 거구의 남성이 밀어버리니까 그냥 붕 떠가지고 정말 이 뒷머리가 팍팍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양 변호사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뇌진탕에서 그친 게 아니라 두개골 골절이고요. 내부에 뇌출혈까지 일으킨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고. 직후에 지금 병원에 계신 모습인데 현재 치료를 병원에 한 달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할 때 또 발음도 어눌해진 상황이고 뇌에 충격이 있어서 한 10분 전에 이야기한 것도 그대로 잊어먹곤 하신답니다. 후각도 후유증으로 이른 상태라고 하네요. 이번 치료 언제 끝날지도 모를 상황인 거죠. 저 정도면. 자, 승 의원님. 네. 저희가 누굴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적장애 2급 정도라면 IQ가 일단 35 이상 50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예, 저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활동 보조사님들께서 혹시 이 일 때문에 장애인들을 돌보는 거를 좀 이렇게 꺼려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분명히 이 장애인이 조금 잘못된 점은 있는데 많은 장애인들은 이런 장애인 보조사 분들 덕분에 세상에서 많은 걸 경험하고 또 세상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사건 하나가 크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면서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지적장애 2급 정도면 어떤가 하면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한 35에서 50 정도 어떤 느낌인가 하면 단순하게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장애는 있는 거예요. 정신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이제 규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애인이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이제 우리가 뒤에 말하겠지만 과연 이 가해 가족들이 이 장애인 활동 보조사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그게 가장 좀 중요한 거 아니냐. 뒷걸음치는 모습을 보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가족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뒷걸음질 치면서 가는 모습은 분명히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는,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렇게 밀어서 넘어뜨리고 나서 저 친구가 이제 그 쓰러져 있는 여성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뒷걸음질 치더니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 측은 남성도 저 친구도 자신의 이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 분명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2년 동안 돌봤던 그 친구였어요. 저 여성분이. 그리고 심지어 이 가족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집을 왕래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다는데 결국은 저 가해 남성의 보호자들의 문제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봅니다. 너무 하시네요. 자, 이 가해자 부모가 이 피해자 측에 너무 하시네요라는 말을 남겼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저도 CCTV 보기 전까지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모를 때는 그냥 장애인이니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CCTV 보고 나서부터도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너무 잔혹하게 묻지마 범죄처럼 CCTV 상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도 그 가해자들이 가해자 진술 조사 다 하고 나서도 저한테 전화 와서는 지적 장애를 갖고 있고 하더니 고의성이 없었다. 계속 그거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주장을 하고 합의서를 요구를 하고 저희는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도의적인 책임도 안 지려고 하고 그렇게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사태 심각성을 모르는 거잖아요. 양 변호사님. 예? 근데 이제 저런 상황이 있고 저 중환자실에 그냥 누워 있는 상태에서 겨우 의식만 되찾을 때쯤에 이제 가해자 부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피해가 이분이 얼마만큼의 치료를 받아야 될지 후유증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도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연락이 와서 물론 연신 사과는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지금 약간 장애가 있어서 사리분별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집에 가기 싫어서 살짝 건드린다는 게 밀려서 그런 것 같다. 좋게 이해해 주기 바란다라면서 합의서를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좀 너무 좀 섣불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요. 이제 지금 막 시작된 이제 건데. 시작된 거 한 달, 그러니까 이 상황에 연락을 받았을 때가 저 중환자실에서 겨우 깨어났을 때, 눈 떴을 때 이런 연락을 받았다라는 게 지금 피해자 측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게 어떻게 진정한 사고라고 볼 수 있어? 이건 거의 2차 가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일단은 주장입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 연락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일단 피해자 측에서 그럼 합의금 얼마를 원하시냐 제시를 해달라라고 연락을 했는데 또 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합의 안 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라고 연락했더니 그제서야 얼마 원하시냐 이런 답변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측에서는요, 변호사 또 손해사정사 이런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는 금액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해자 부모 측은요, 8주 진단인데 이 정도 금액 이건 너무 하시네요. 이런 답변이 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합의 조율해주겠다고 했지만 아무 연락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배째라식으로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또 저희가 계속 보조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적확한 명칭입니다. 이 지원사가 소속된 복지재단 측에서는 이 사안 인지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지원 위해서도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백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게 재판까지 간다면 네. 이 친구의 어떤 지적 장애 여부 때문에 판결에 좀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있죠. 일단은 지적장애 2급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IQ가 35에서 50 정도라면 완벽하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행동에 대한 의미는 이해를 했으니까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도 쳤고 숨어 있었던 것인데 그거는 말 그대로 행위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인지는 했지만 정확한 판단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심신미약 인정돼서 형 감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손해배상도 그런 부분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승 의원님. 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 측이 이제 그 자녀의 어떤 장애를 이유로 이 상황을 그냥 어슬렁어슬렁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부분이 가장 화나는 부분이겠죠. 진짜 지원사가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세상 밖에 많은 걸 경험해 주려는 과정 속에서 다쳤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논외로 치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어머니가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중간에 이제 지적 장애를 앓는 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정신 질병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좀 돕고 있는데요.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저 아이 하나 세상에서 제대로 살 수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이에게 그 돌봄을 해준 그 지원사에게 내가 해줄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야지 그 금액과 그다음에 아이가 그렇게 밀었는 게 변호사님 말씀대로 분명히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저렇게 뒷걸음질 쳐서는 분명히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음을 좀 바꾸셔서 정말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